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안을 들먹여? 계속 건드리면 너희 집 박살내버릴 거야.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고급 향수 냄새가 퍼진 로비 공기는 화려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점잖은 노년 신사 윤태식 회장은 카운터 옆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손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아들 결혼 승인을 위한 혼인 동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직접 얼굴을 봐야겠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앞에는 커다란 유리병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손님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그때 귀에 거슬리는 한 여자의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집안을 들먹여? 윤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 젊은 여성이 얼굴을 맞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서, 아들의 약혼녀였죠.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손바닥을 내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차가운 반지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그 반지 위엔 금이 간 자존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윤 회장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고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중년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심? 진심이면 뭐가 달라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다른 세상이야. 윤 회장의 주먹이 서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분노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죠.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혼인 동의서. 그 종이 위에 적힌 승인이라는 글자가 지금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엔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중년 여성과 마주 섰습니다. 방금 내 며느리에게 한 행동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쇳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손님 잠시 진정하시죠라고 말했지만 윤 회장은 이미 귀를 닫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민서의 붉어진 뺨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그의 내면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자신도 누군가의 멸시를 견뎠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단하는 세상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에 쥔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허공에 흩날리며 로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결혼, 이제부터 내가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그 한마디가 호텔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비에 퍼졌던 긴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자 윤태식 회장은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카운터 직원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윤 회장은 그를 향해 눈길도 주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로 그의 구두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종이에는 혼인 승인서라는 글자가 구겨져 있었죠.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참으려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런 그녀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에 민서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여성이 또 나섰습니다. 아니, 괜찮다니요? 이 여자가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윤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가족에게 손을 댄 이상 나도 예의를 지킬 이유가 없겠군요. 뭐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 돈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분노라는 걸. 그 말에 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 회장은 직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 호텔 사장이 누굽니까? 직원은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럼 연락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이름 윤태식이라고 전하세요. 그 이름이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주변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었고 중년 여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태성그룹 그 윤태식 회장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 회장은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요. 그 윤태식입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다정했던 중후한 신사가 바로 아들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회장님 그럼 지금은 회장으로 부르지 말아요. 그냥 당신의 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로비의 불빛이 유리벽에 부딪혀 반사되고 그 빛 아래서 윤 회장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짧게 통화했습니다. 지금 호텔 로비로 바로 올라오게. 태성 이름 걸고 운영하는 곳이라면서 이런 일 하나 못 막았다고 전해. 통화를 마친 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호텔 잠시 폐쇄합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로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 그건 무리입니다. 매니저가 다급히 말했지만 윤 회장의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공간에 손님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의 한마디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리고 어딘가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윤 회장은 천천히 로비 중앙으로 걸어나가 카운터 위에 놓인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 작은 나무를 살짝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겠죠. 그의 말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호텔에서 시작된 일이 곧 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윤태식 회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로비는 급격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허겁지겁 뛰어다니고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러나 윤 회장의 얼굴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된 일인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님, 부디 진정하십시오. 매니저가 다가왔지만 윤 회장은 조용히 그를 제지했습니다. 내가 진정하길 원하오? 그럼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며느리를 손님들 앞에서 모욕한 여자가 누구인지 이 호텔이 확인도 못했다는 게 말이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의 대리석 벽에 그 말이 부딪혀 메아리처럼 퍼졌죠. 여기 태성그룹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호텔 아닌가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소? 순간 매니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중년의 남성이 서둘러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호텔 본사 이사였습니다. 윤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오지 않으면 이런 일도 못 막는단 말이오? 그 말에 이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비 중앙엔 여전히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죠. 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군.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예의가 권력으로 바뀐 세상. 그의 가슴 속에서 깊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호텔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태성호텔에서 폭행 사건이 났다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그 기자를 향했습니다. 좋소. 찍으시오. 예.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오. 로비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플래시를 막으려 애썼고 손님들은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이 호텔은 오늘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 말에 이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윤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 진짜 피해는 인간이 모욕당했을 때 생기는 거요. 그는 다시 민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요. 당신이 더 이상 사과해야 할 일은 없소.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호텔 문을 나서려는 순간 중년 여성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가면 끝입니까? 이게 다 돈으로 해결될 줄 알아요?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소. 하지만 나는 내 이름으로 책임질 수 있소. 그의 시선이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그 대가 법이 아니라 사람이 물을 겁니다.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가자 봄 햇살이 유리문을 뚫고 쏟아졌습니다. 민서의 머리카락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 씨, 네. 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사람을 짓밟은 자는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 뒤에서 폭발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유리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누군가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민서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호텔에서 싸움이. 윤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그날 오후 윤태식이라는 이름은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정의를 향한 칼날로 바뀌고 있었죠. 호텔 정문을 나서자마자 윤태식 회장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곁에서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는 아무 대답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잔잔한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짧은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 그걸 내가 막지 못했으니까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 때문에 이미 충분히 위로받았어요. 윤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당한 건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이 아직도 힘이 약한 사람을 짓밟는다는 증거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이지? 호텔 내부 조사팀 전부 투입하게. 오늘 로비 CCTV부터 모든 직원의 보고서까지 확인하시오. 회장님, 혹시 공식 발표를 하실 겁니까? 발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태성호텔은 임시 폐쇄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그는 다시 민서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겠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일 내가 직접 세상에 알릴 겁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짓밟았는지.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회장님께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요? 윤 회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겁다지만 그 무게가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호텔 앞으로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비서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이 벌써 움직였습니다. 기자들이 본사 앞에 몰려 있습니다. 좋아요. 나도 거기로 가죠. 지금 바로요? 그래요.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본사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고 윤 회장의 모습이 잡히자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태성호텔 폭행 사건 직접 개입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피해 여성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이번 사건으로 호텔 영업이 중단된다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멎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엄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태성호텔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힘이 없는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기자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는 냉정한 발언이 아니었죠. 윤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태성그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하청업체 그리고 내부 인사들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만약 불공정, 갑질, 모욕 그 어떤 형태라도 발견된다면 예외 없이 공개 조치하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시면 그룹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윤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타격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기업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민서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야. 진짜 어른이구나. 그날 저녁 윤 회장은 본사 회의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그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아들과 민서가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이지. 그날 윤태식 회장은 처음으로 권력의 무게가 아닌 인간의 가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의 이 선언이 태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문으로 이어질 거라는 사실을요. 윤태식 회장의 선언이 보도된 그날 밤, 도시는 술렁였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호텔 폐쇄 명령, 재벌가의 이례적 공개 사과, 뉴스 속 제목들이 연달아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은 권위의 해체라 표현했고 국민들은 사람다운 어른의 결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를 모두가 반긴 것은 아니었죠. 회장님, 이건 무모하십니다. 그날 밤 비서실장 박진우가 회의실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윤 회장은 창가의 기대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무모한 건 그동안 우리가 침묵했던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시장이 무너집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세상을 다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박 실장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20년간 회장의 곁을 지켰지만 오늘 같은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결심에 물러설 틈이 없었습니다. 한편 태성호텔 본사에는 수십 통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협력사, 주주, 광고 관계자까지 모두가 왜 굳이 그런 일을 공개했느냐 묻고 있었죠. 하지만 윤 회장은 아무런 해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한 사람, 민서가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 때문이죠?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면 난 그날 조용히 덮었을 겁니다. 하지만 난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의 눈을 외면했어요. 그게 더 큰 죄죠.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날 회장님이 저를 감쌌을 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더 커질까봐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정의는 누가 대신 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드는 거죠. 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 내 아들보다 낫군요. 며칠 뒤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 인사들이 모여 회장의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업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움직입니다. 이번 사태로 그룹 손실이 300억을 넘겼습니다. 회장님 사임하세요. 윤 회장은 조용히 회의장 중앙에 섰습니다. 손실이요? 좋습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그 300억보다 사람의 존엄이 더 싸다고 생각합니까? 순간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회장으로서 이익을 잃었지만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감정으로 회사를 이끌 순 없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의결을 통해 회장님의 직무를 30일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윤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들도 자기 자리에서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홀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밤이 흐르고 멀리 자신이 세운 빌딩들이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도시가 이제 나를 밀어내는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혼자 걷고 싶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텔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로비 안엔 여전히 유리 파편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 앞에서 윤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너져야 보이는 것도 있죠.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쓸쓸함보다 이상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자였습니다. 렌즈 너머로 윤 회장의 뒷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태성의 몰락이 시작됐다. 기자는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태성그룹의 본사 앞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윤태식 회장이 사임 압박을 받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재벌 개혁, 내부 고발, 정의로운 회장 같은 문구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더 거대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비서 박진우가 서류 한 묶음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셔야 할 문건이 있습니다. 윤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문건이요? 이사회 일원 중 한 명이 언론과 접촉했습니다. 그의 말에 윤 회장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회장님의 이번 발표가 가족 문제를 덮기 위한 쇼라는 주장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역시 그렇게 나오는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진심은 늘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진심만이 남게 되죠. 그날 저녁 한 언론사가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윤태식 회장, 며느리 비호 논란, 권력 남용 의혹. 기자회견장에서 윤 회장이 그녀는 내 가족이다라 말한 장면이 짧게 편집되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멋진 어른이다. 아니야, 결국 자기 사람 감싸기잖아. 민서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나서야 할까요?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내 싸움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불이익보다 무서운 건 거짓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세상은 내가 이기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물러서길 원하죠. 그래서 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윤 회장은 본사 1층 로비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이 뒤에 서 있었고 민서 역시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태성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회장은 회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향한 공격은 그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태성의 운영권을 제 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으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돈과 지위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평가로부터. 그의 뒤에서 민서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잃고 사람을 얻었구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 회장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우산을 든 민서가 조용히 다가와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끝인가요? 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이제 세상도 조금은 변해야 하니까. 그는 우산을 접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비가 어깨를 적셨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플래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엔 권력의 종말이 아닌 한 인간의 새 출발이 담겨 있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성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임시 이사회 체제로 전환되었고 언론은 재벌의 퇴장이라는 말로 윤태식 회장의 결단을 연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면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오전 윤 회장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손엔 두꺼운 서류철, 다른 손엔 낡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들어 있었죠. 태성호텔 인사 관련 불법 리베이트 혐의 고발장.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 앞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건 복수입니까? 정의입니까? 윤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나를 위한 것이고 정의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후자를 선택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양심으로 싸울 때다. 한편 같은 시각 태성호텔 폭행 사건의 가해자였던 중년 여성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 줄은. 검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건 죄를 지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법정 밖에서 윤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라기보단 반성이죠. 내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회장은 혼자 병원역 공원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민서가 건네준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벚꽃이 져버린 나무 아래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별빛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이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겠죠. 민서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쉬셔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하지만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남은 거요?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두려움이요. 나는 그 두려움을 없애고 싶어요. 힘이 약해도 옳은 사람은 지켜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이미 그러셨어요. 저한테는요. 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것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태성호텔 전 대표 및 관련자 전원 유죄. 법정 안에 있던 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사이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바로 섰구나.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도 그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그리고 침묵보다 강한 건 진심입니다. 그 말은 곧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침묵보다 강한 진심 윤태식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 그날 밤 윤 회장은 병원 옥상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마음속의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국화 한 송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난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단다. 이제는 내가 잘 만들어갈 차례야.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천천히 하늘로 흩날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그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뒤로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평온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세상은 드디어 한 사람의 용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한 달 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앞엔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차분히 서 있었죠. 그들 앞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태식 회장님,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 민서는 그 현수막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건 윤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 씨,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며 하나만 남기고 갑니다. 그것은 사람을 믿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과 내 아들이 그걸 지켜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민서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아들 윤도현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를 닮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죠. 민서 씨, 이제 우리 차례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뜻 우리가 이어가야죠. 그날 오후 윤도현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무대 중앙 윤 회장이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은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태성그룹은 앞으로 더 이상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신뢰로,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뒤편 스크린에는 윤태식 회장의 흑백 사진이 비추어졌습니다.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진심이라는 단어가 화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연이어 터졌지만 윤도현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단단하고 민서처럼 따뜻했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도현과 민서는 본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윤 회장이 생전에 돌보던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죠. 나무는 빛이 닿지 않아도 자란다고. 윤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이어가야죠. 하늘엔 비구름이 걷히고 옅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윤 회장이 생전에 늘 바라보던 방향이었죠. 아버님, 보이시죠? 윤도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당신이 남긴 세상,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국화 한 송이를 화분 옆에 꽂았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저녁이 되자 태성 본사 건물 외벽이 부드러운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그 위로 커다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진심으로 세상을 바꾸다, 윤태식. 거리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 빛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사람을 지킨 어른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아침 햇살이 드는 윤 회장의 옛 서재를 정리하다 책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건물을 세우지만 사람은 세상을 세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화분의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윤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서 씨, 이제 이 세상은 당신 차례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카메라가 멀어지듯 장면이 천천히 흐릿해지고 따뜻한 피아노 선율이 깔립니다. 그리고 화면 위로 자막이 떠오릅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남긴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